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는 공기조화 설비 벌써 8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 지난 시간에 이어서 3장 공기조화 계산식과 프로세스 그 계산 과정 아주 재미있는 그 2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 강의를 통해서요 여러분하고 공부하고 싶은 건요 2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도 잠깐 살펴보긴 했어요. 그래서 가열, 가습의 상태 한 1.2점에서의 변화에 관해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가습 방법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3가지 정도 나와요. 그래서 그 가습 방법에 따른 열에너지 변화가 조금 있거든요. 물론 수증기의 양도 변하지만요. 그걸 살펴보고요. 그리고 외기의 양도 좀 들어와야 된다니까요. 이산화탄소의 양이 너무 높아지면 어지러움, 두통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찬 공기가 더운 공기와 섞이면 어떨까? 혹은 더운 공기와 찬 공기가 섞이면 어떨까에 관한 혼합에 관해서 이번 시간에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요. 자꾸 공조기 얘기를 하는데 우리 뭐 가보지는 않았지만 한번 살펴보면은요 이렇습니다. 여기가 우리의 관심 대상 실내입니다. 그럼 이 공기조화기를 공조기라고 하잖아요. 이 공기조화기를 통해서 더운 바람을 공급하든지 찬바람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덮여지거나 혹은 차가워진 공기를 100% 버리면 늘 차가운 공기를 데펴야 되고 혹은 여름 같으면 더운 공기를 차갑게 해야 되니까 에너지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내에 들었던 공기를 어떻게 해요? 다시 순환시키는 거죠. 자, 이거를 환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100% 매번 순환하는 게 아니라 80%는 순환을 하고 20%는 새로운 외기를 일로 또 공급을 해서 섞는 거죠. 그래서 혼합이 일어나는 거죠. 자, 이게 공기조화기고요. 이 속에서 온도도 높여주거나 온도를 낮춰줘야 되니까요. 자, 공기가 이렇게 외부 공기가 일로 이렇게 들어가면 일로 나올 때 원하는 온도가 하기 위해서 여기에 뭐라고요? 냉온수 코일이 이렇게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보일러에 의해서 파이프에 의해서 온수가 이렇게 지나가게 하는 그래서 보일러가 연결되어 있을 수 있고요. 혹은 냉동기에 의해서 냉수가 일로 공급이 돼서 이렇게 지나가서 공기를 차갑게 해준. 그래서 냉동기가 연결이 되고 이 냉동기는 또 이 냉각탑이 있어야 이 성능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건물에는요. 그리고 간단히 공조기만 보면 보통 이런 식으로 생겨 있고요. 우리 과에도 2층에 모형 아니에요. 참 댐퍼가 있어요. 그게 작게 이렇게 설치가 돼 있죠. 자, 요렇게 생겼는데 보통 이렇습니다. 요 쪽으로 환기가 되고요. 건물에 있던 게 이렇게 덕트를 통해서 들어오고요. 환기가 이렇게 돼서 들어오고요. 얘가 이렇게 순환을 하고 그 다음에 일부는 배기를 해요. 내보내요. 한 20%. 그리고 또 외기 밖에 20%를 들여보내요. 그래서 환기된 80%와 외기 20%를 합해서 다시 1이 되죠. 그리고 필터를 지나고 어떻다고요? 냉온수 코일 아까 보일러와 그 냉동기를 지나서 그리고 이 송풍기에 의해서 이렇게 실내로 원하는 곳으로 송출을 해주는 거죠. 이걸 바로 공기조화기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걔 시스템이라고 하면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뭐 냉온수 코일이 있습니다. 필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가습 스프레이 뿌려주는 가습기 장치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에 관해서 얘기를 그렇게 간략하게 그려가면서 얘기를 하고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자, 내용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 질량 보존의 법칙과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관해 살펴봤어요. 그래서 간단한 몇 가지 예를 봤고요. 계속 이어서 요번에도 여러 가지 과정에 관해서 살펴보고요. 그리고 그 혼합
혼합하는 공기에 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외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조금만 집중하고 들으면 여러분도 다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번엔 가열, 가습, 우리가 맨 처음 시작했을 때 한번 살펴봤었어요. 다시 복습한다 한번 생각하면 굉장히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1의 과정에 들어오고 그리고 2의 과정이 되면 즉 이렇게 온도, 현열 변화만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2에서 3은 그 가습 스프레이에 의해서 온도 변화는 없고 어떻다고요? 습도 변화만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좀 세분화한 거예요. 그래서 1, 2에서는 습도 변화 없이 온도 변화만 있습니다. 2, 3에서는 온도 변화 없이 습도 변화만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의 관심 대상은 이 공조기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것. 즉, 이 에너지 차는 결국은 여기에서 여기 에너지 차만큼 공급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 해결을 좀 세분히 구분을 한번 해서 문제 해결을 하면 이해가 더 쉽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다고요? 들어오는 공기의 양과 나가는 공기의 양 G는 같습니다. 뭐가 다르냐면 그 안에 수증기의 양이 달라지는 거죠. 단 1에서 2는 수증기의 양은 같고요. 2에서 3은 수증기의 양이 달라지고요. 자, 이제 그림이 다 이해가 됐어요. 자, 계산식을 그러면 살펴볼게요. 어떻게 된다고요? 맨 처음에 1번, 2번 상태만 살펴보자는 거예요. 수증기 변화는 없어요. 그래서 가열 코일에 의해서 온도만, 열 에너지만 공급이 돼서 자, 그때 1번 상태의 엔탈피, 2번 상태의 엔탈피를 얘기하는 거죠. 그 1kg당이니까 거기에 주어진 공기 유동량을 곱해야 전체 에너지가 되는 거죠. 자, 들어올 때 에너지, 공급된 에너지, 그리고 나갈 때 에너지가 되는 거죠. 자, 이걸 여기 G가 같으니까 이걸 만약에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일로 넘기면 이렇게 해결을 할 수 있고요. 똑같습니다. 계속 반복됩니다. 이 엔탈피는요, m.cp 델타 t 이렇게 구해도 되고요. 자, 그래서 이 m.은 low va 혹은 low q cp 델타 t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cp와 low를 앞으로 이렇게 놓으면 low cp니까 공기의 low는 1.2 밀도, cp 정합 비율은 1.01 kJ/kg K니까 이걸 곱하면 1.21 정도가 되겠죠. 거기에 Q, U, 델타 T. 그래서 요식이나 다 똑같은 식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이게 오타가 됐나 봐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표현했으니까 여러분 교재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2번, 3번 상태에서는요. 뭐라고요? 온도 변화는 없고 이렇게 가열기에 의해서 가습기에 의해서 가습만 되는 상태예요. 그런데 우리가 물을 끓인 온수에 의하거나 증기에 의해서 가습이 되면요. 에너지가, 온도가 뜨겁게 느껴질 수 있다니까요. 자, 그래서 그때 그 공급된 에너지 양은 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요걸 궁금하다면 일로 넘겨서 H3 빼기 H2가 된다라는 거죠. 자, 아까 어떻다고요? 이것도 맞는 얘기가 이 3번에서 엔탈피고 2번에서 엔탈피에 온도 변화는 없다도 엔탈피 차, 에너지 차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걸 QL 자, 여기 뭐라고요? 자, 온도 변화 없이 수증기 변화만에 의한 에너지. 그래서 이걸 잠열량이라고 얘기했고요. 수증기 변화 없이 온도 변화만에 의한 에너지 차. 그래서 이걸 센서블, 즉 현열량이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 현열량과 이 잠열량을 더하면 전체 지금 이 시스템, 이 개의 에너지 변화량이 나오는 거죠.
매번 반복되지만 경우만 조금 다르지만 똑같이 습공기 선도상에 적용을 하면 엔탈피 차만 알면 그리고 거기에 공기량을 곱해주면 에너지량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쉽다라는 겁니다. 자, 어떻다고요? 그래서 전체 열량은 센서블 현열량 더하기 레이턴트 자멸량을 더하면 전체 열에너지 양이 나온다는 거죠. 자, 이번엔 질량 보존의 법칙, 물질 평형식은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서나 수증기의 양, 공기의 양은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관심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수증기의 양에 관심이 있는데요. 1번과 2번 상태에서는 수증기의 양이 변화가 없어요. 우리의 관심 대상은 2번에서 3번입니다. 자, 그래서 2번, 3번 요 상태를 놓고 질량 보존의 법칙을 적용해 보면요. 여기 들어올 때 수증기의 양, 그리고 여기 나갈 때 수증기의 양, 만약에 수증기의 양이 이렇게 변화가 생겼다면 뭔가 수증기가 공급이 된 거라는 거죠. 우리 관심 대상에. 그래서 플러스가 된 거고요. 만약에 이 양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얘를 1로 넘기고 G로 묶으면 이렇게 돼서 그 수증기 양차 절대 습도만큼 그리고 그때 공기양을 곱하면 전체에 가해진 수증기 가습량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아주 쉽습니다. 이제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1장에서 용어 정의를 할 때 우리 그때 습공기 선도상에 현열비를 어디다 쓸까요? 라고 했을 때 현열비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때 현열비가 뭐라고 했냐면 Sensible Heat Factor라 그래서 전체 전열 양분의 가열 온도 변화에 기여된 에너지는 얼마만입니까? 0.5라면 전체 에너지 중에 50%는 온도 변화에 쓰이고 50%는 습도 변화하는 데 쓰여 자멸량으로 쓰였겠죠. 자, 그런 우리 시스템에 지금 온도 변화에 얼마만큼 에너지가 사용되고 있습니까를 알고 싶다면 Sensible Heat Factor 현열비를 구하면 되고요. 만약에 한 50%가 내가 에너지를 온도 높이는데 사용하고 싶다면 현열비를 0.5에 놓고 아예 설계의 상태를 정하면 우리가 원하는 부하량을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현열비가 1이다라는 얘기는요. 수평이다라는 얘기니까요. 수평이다라는 얘기니까요. 위에 분자와 분모가 같으니까 모든 공급되는 에너지는 모두 다 온도 변화에 사용되었다. 그래서 자멸량, 습도, 수증기의 양에는 변화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만약에 그럴 리 없겠지만 Sensible Heat Factor, 이 현열비가 빵이다라는 얘기는 분모는 빵이 될 수 없으니까요. 분자가 빵이다라고 해서 온도 변화가 없이 모든 에너지는 어디다 쓰였냐면 습도 변화하는 데만 쓰였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열수분비라는 용어를 살펴보면 그 전에 1장에서 간단히 봤지만 이 열수분비가 뭐냐면 열량 대비 수분이 얼마만큼 변합니까? 라고 우리가 가습 방향을 예측하는데 열수분비와 유사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수분비는 습공기 선도상의 그 각도기 같이 생긴 그걸로 읽어줄 수 있습니다. 내용은 심볼은 U로 했고요. 자, 그래서 어떻다고요? 1,3 과정의 열수분비는 만약에 어떻게 구하냐면 자, 1,3 과정의 열수분비는 자, 들어오는 에너지, 공급된 에너지, 가습됐을 때 이거에 의한 에너지는 나가는 에너지와 같습니다. 라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G가 공통이니까 그리고 얘가 에너지가 H3가 여기 제일 크니까 보통 수식 앞에 마이너스 나오는 거 싫어하니까요. 얘를 1로 넘긴 거예요. 그래서 G, H3 빼기 H1은 나머지가 QS 혹은 QH, L 곱하기 HL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대한 물질 평형식, 질량 보존의 법칙을 적용한다면요. 자, 여기에 지금 습도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X2, X3, 그때 수증기의 양, 그리고 공급된 수증기, 그 다음에 나갈 때 공기의 수증기의 양이 되는 거죠. 자, 이걸 알고 싶다면 얘를 1로 넘기면 되고 X3가 크니까
좋아요. 얘가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때 공급된 수증기의 양을 가습량을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열수 분비는요, 전체의 엔탈피 변화량 요거죠. 엔탈피 변화량, 전체 엔탈피 변화량 요거나 요거 대비 수분의 변화량 요거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걸 대입하면 위에도 G, 아래에도 G니까 서로 이렇게 지워진 거잖아요. 그래서 요게 남는 게 요거잖아요. 자, 요걸 풀었으면 요게 되겠죠. 뭐 요거 QS L, HL 혹은 분모는 L이 되는 거죠. 자, 이거를 부분 분수 얘와 이렇게 쪼개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쪼개줄 땐 L과 L이 지워지니까 남는 게 HL이고요. 이쪽은 남는 게 L분의 QS로 이렇게 다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열수분비. 열수분비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고 하나 간단히 3의 29식을 하나만 기억을 해놨으면 좋겠습니다. 예제 3-3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20도씨 50%의 이만큼 아오네요. 공기를 가열, 가습. 여지껏 연습 많이 한 그 문제니까 아주 쉽게 풀 것 같아요. 그래서 35도로 온도를 높여줬고 상대 습도는 50%로 만들고 싶대요. 여기 위치가 정해진 거예요. 여기가 상대 습도가 여기도 50%, 여기도 50%예요. 그리고 온도가 35도니까 습공기 선도상에 이렇게 상대 습도 50%를 35도 상에 이렇게 해서 딱 가져가니까 이 점이 정해지죠. 여기는 50%, 20도니까 여기가 정해졌어요. 두 점의 위치를 알아요. 자, 그럼 뭐예요? 여기서 이렇게 엔탈피를 읽으면 전체 에너지, 공급돼야 되는 에너지 양은 벌써 H3 빼기 H1 곱하기 그때 G, 공기의 양을 하면 공급돼야 되는 에너지 양은 금방 계산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하나 현열량, 잠열량, 전열량, 그 다음에 여기에 공급된 가습 증기량, 현열비, 열수분비를 한번 잘 차근차근 구해주세요 라는 좋은 문제네요. 예제 3-3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풀면요. 자, 먼저 현열량을 구하라니까 요걸 구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다고요? 아까 GH1 플러스 QS는 GH2 해가지고 QS는 1로 넘겨서 이렇게 됐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아워로 공급량이 kg/h 로 됐으니까 여기 3600이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앞에 kg 때문에 여기 1000이 해서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게 8000이었네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하고 54.1, 여기가 54.1, 여기가 39니까 계산하면 33.6kW만큼 현열량이 더해져야 되고요. 만약에 잠열량을 구하면요. 요 양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도 여기 벌써 읽으면 되는데 요거 빼기 요거예요. 그래도 한번 구해보면 자, 이거 들어올 때 G 그 다음에 H2 플러스 그 다음에 QL은 G 그 다음에 H3가 되는 거니까요. 요 QL을 구하려면 이렇게 넘기면 되니까 이렇게 구하면 되고요. 이렇게 되고 그때 공기의 양을 곱해줘야죠. 그리고 아워로 돼 있으니까 3600으로 나눈 거고요. 59.6이에요. 그래서 요게 현열량, 요게 잠열량을 두 개를 더하면 전체의 전열량이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문제가 계속 있었죠. 가습 증기량은 어떻게 구하면 가습 증기는 여기서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GX2 플러스 L 가습량은 G 그 다음에 X3가 된 거니까요. 다시 L을 구하면 1로 넘겼으니까요. G의 X3 빼기 X2는 자 0. 여기가 0072 여기가 0.0179니까 0179 빼기 0.0072에 즉 그래서 거기에 공기량을 곱하면 0.024 kg/s 1초에 이 정도의 수증기가 가습이 된다라는 얘기고요. 자, 현열비는 전열량 아까 구하고
거기에 현열량이니까 0.36 무슨 얘기예요? 36% 정도가 온도 변화하는 데 쓰인다라는 얘기예요. 여기가 36%가 쓰이고 나머지가 여기에 쓰인다라는 얘기고요. 열수 분비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아까 열수 분비는 열량 나누기 밑에 수분의 변화량 똑같이 G가 있었기 때문에 삭제된 거고요. 자, 그래서 80.9에 39 그리고 여기가 0.0179 그다음에 0.007이니까 약 3919kJ/kg이에요. 자, 요게 열수 분비를 구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자, 가습 방법에 관해서 살펴볼게요. 자, 가습 방법은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이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가열 안 하고 이렇게 회전에 의한 원심력에 의한 거라든지 이런 전극의 전극 분해에 의한 가습기를 방 안에 틀어놓잖아요. 그럼 조금 추위를 느낄 수 있어요. 왜? 온도가 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물을 끓이는 거는 방 안의 온도를 좀 높일 수 있습니다. 자, 그거에 대한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가습을 하는 건 한 3가지 정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순환수는 물을 특별히 덮이지 않고 여기에 있는 시스템에서 그냥 상수관을 끌어다가 가습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수돗물로 그냥 가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온도를 너무 차가운 걸 하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코일 같은 걸로 온도를 높여서 온수 가습을 할 수 있고요. 혹은 증기로 가습을 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3가지 방법에 대한 결과를 살펴볼게요. 자, 순환수, 즉 우리의 수돗물로 가습을 한다라고 여기 살펴보면 그림이 이렇습니다. 자, 여기에 어떤 시점이 주어졌을 때 순환수 가습을 하면 이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즉 열수 분비를 구하면 이렇게 되는 이 방향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온수 가습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증기 가습을 하면 이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온수 온도에 따라서 혹은 방향이 조금 이쪽으로 이렇게 틀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한 가지. 자, 여기에 순환수 그냥 수돗물로 가습을 하면요. 물이 노즐에 의해서 수증기 상태로 됐다가 이 수증기가 다시 공기로 돌아가니까 증발장류를 흡수했다가 다시 공기로 내뿜는 거예요. 그래서 열의 변화가 단절됐다라 그래서 단열 변화로 얘기하고요. 엔탈피의 변화는 거의 없어요. 사실 열 에너지의 변화는 거의 없어요. 이게 등 엔탈피 선이니까요. 이쪽이요. 그렇지만 온도는 이쪽에서 이쪽으로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게 순환수에 의한 가습 방법입니다. 그리고 하나 기억해 놓을 거는요. 요 열수 분비는 아까 엔탈피의 변화량, 수분의 변화량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라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온수에 의한 방법은 온수에 의해서 뿌려지면요. 온수에 의해서 뿌려지면 예를 들어서 80도의 온수다. 거기에 의한 온수에 의한 가습 방법이다 라고 하면요. 그래도 만약에 단열 변화다 라고 하면요. 단열 변화는 거기에 요 현열량 변화량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어진 액체의 엔탈피 양만으로도 열수 분비를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뭐라고요? 그 열수 분비는요. 자, 물의 비열 그리고 물의 온도만 가지고도 열수 분비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식에 의해서 왜 단열 변화라 그랬잖아요. 특별히 공급한 열은 없어요. 그냥 온수를 뿌려주기만 했어요. 외부로 더 열을 다해주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요? 엔탈피 변화는 거의 없지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온도는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건데요. 자, 그 열수 분비를 구하면 예를 들어서 80도짜리 온수로 가습을 했다라고 하면요. 약 열수 분비 값이 33.5kJ/kg이 나오면요. 열수 분비를 어떻게 구한다고요? 그 각도에 같이 생긴 거에서 배꼽에서 335.2를 읽어요. 그리고 이렇게 읽어요. 그리고 내가 있는 이 표시점에서 이거와 같은 기울기로 이렇게 그려주면 이게
내가 1번에서 가습을 온수 가습을 했을 때 변화량이라는 거죠. 그래서 등 엔탈피 단열 과정이지만 온도는 좀 떨어질 수 있고 습도는 수증기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확실히 온도를 올려주려면요 증기 가습을 하면 됩니다. 자, 어떤지 또 살펴볼게요. 증기 가습인 경우에는요 증기 가습에 의한 열수 분비를 구해보면 뭐라고요? 열 에너지 수증기의 양. 자, 증기에 의한 그 엔탈피를 구하면요 그때의 수증기의 양에다가 증발 잡량을 곱하기 수증기의 CP, 그 다음에 그때 수증기, 증기, 스팀을 얘기하는 거죠. 스팀의 온도를 곱하면 이게 바로 엔탈피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100도씨의 포화수증기다 라면 여기에 100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100에 2501을 더하니까 전체가 2686kJ/kg이라는 게 나오죠. 자,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열수 분비를 구해보면 자, 2686을 어떻다고요? 배꼽에서 2686을 이렇게 읽어주면 요 기울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P 시점에서 요거 평행하게 선을 그으면 요게 증기 가습되는 방향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습량이 많을수록 가슴은 올라가고 온도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요건 이렇게 상세가 됐던 거였고요. 자, 아주 쉽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를 하나 풀어보면 더 이해가 더욱 쉽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구 온도가 29도 그리고 상대 습도가 이러한 것을 60도인 온수로 가습하는 거예요. 자, 이 온도만 가지고도 열수 분비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가습된 온수는 15kg/h만큼 질량 유동이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의한 상대 습도, 공구 온도, 습고 온도를 구해달래요. 자, 일단 요 물질 평형식을 살펴보면요. 자, 엔탈피 물질 평형식이죠. 물질 평형식. 자, 공기의 양 로우 Q예요. M 닷 G를 얘기하는 거예요. Gx1 더하기 가해진 수증기의 양은 Gx2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L이 지금 여기 문제에 주어졌어요. 15kg/h라고요. 문제는 요 시점 29, 30%인데 60도씨로 하려고 하니까 60도씨로 하려고 한다면 60도씨 온수로 가습한다면 여기에 이 시점을 모르는 거예요. 2번 시점의 위치를.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요 기울기를 알면 된다라는 거죠. 기울기를 알기 위해서 열수 분비를 구할 거예요. 한번 여기서 자, 들어오는 공기, 그 다음에 여기 더해진 수증기, 나갈 때 공기의 수증기의 양이죠. 자, 요걸 구해보면 들어올 때 요거 시점이 정해지니까 여기 읽어주면 습공기선상에 0.0075예요. 그리고 1.2, 그 다음에 요게 여기 공기의 양이죠. 그리고 그때 요게 가습된 온수량, 수증기 공급된 수증기 양이에요. 그게 15예요. 그러면 약 X2는 0.010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열수 분비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물 4.19 곱하기 그때 온수의 온수는 60도라고 돼 있죠. 그래서 251.4예요. 자, 열수 분비 251.4 이렇게 생긴 거에 배꼽에서 251.4를 사면 요 기울기가 되잖아요. 그 기울기대로 1점에서 그대로 거주면 그게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0.010 이 절대 습도를 알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수평으로 이렇게 해서 요 만나는 점을 구해달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대 습도 요걸 읽어주면 되고요. 공구 온도는 거기에 요걸 읽어주면 되고요. 습고 온도는 이렇게 해서 요걸 읽어주면 문제 해결이 됩니다. 요 기울기 열수 분비를 구하는 게 이 문제의 키 포인트입니다. 하나 더 문제를 풀어보면 이번에는 뭐라고요?
증기를 이용하는데 증기의 온도가 120도예요. 어떻게 구한다고요? 아까 증기의 열순비 구하는 식이 있었잖아요. 자, 그래서 증기로 다시 구한다면 자, 이렇게 증기에 공급되는 양을 요번에 L 대신 증기니까 가스에 가까워서 G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다 그대로 놔두고 X2를 구해보면 0.0202 정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열수분비를 구해야죠. 열수분비는 델타 X가 지워졌었죠. 그래서 2501 1.85 TS니까 여기에 120도가 되니까 2723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까 배꼽에서 2723을 읽어주면 이 정도 기울기가 되나 봐요. 그래서 똑같은 기울기로 1시점에서 이렇게 걷더니 이 기울기가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절대 습도를 아니까 이렇게 만나는 이 점을 구한 거죠. 그래서 이때 엔탈피 값, 그 다음에 이때 상대 습도 값, 그 다음에 이때 습구 온도를 다 읽어주면 되는 거죠. 이게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혼합에 관해서만 간단히 얘기할게요. 어떻다고요? 자, 실내에서 환기가 되고 그 다음에 외기가 섞여져요. 난방 같으면 더운 공기에 겨울에 찬 공기가 섞이는 거고요. 냉방 같으면요, 차가워진 실내 공기에 밖에 더운 공기가 섞이는 거예요. 만약에 뭔지 냉방, 난방인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1번과 2번이 섞인다면 얘를 섞으면 중간에 물을 더하는 거와 마찬가지죠. 자, 2번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쪽의 결과는 가까워져요. 그래서 2번의 양이 K이고요. 1번의 양은 1-K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와 이걸 섞은 결론은요,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T1 더하기 T2 빼기 T1에 곱하기 요 K를 곱해주면 그 혼합 온도를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게 단열 변화의 내용입니다. 자, 뭐 어떻다고요? 다시 한 번만 얘기하면요. 1번의 양, 2번의 양인데 2번의 양이 많을수록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2번의 양이 바로 이 K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관한 결론은 온도 섞었을 때 온도는 어떻다고요? T1 더하기 T2 빼기 T1 곱하기 K를 하면 T3가 나온다라는 내용입니다. 어떻다고요? 다시 한번 어떻다고요? 엔탈피, 온도 모든 게 다 똑같습니다. 결론은 자, 이게 유도 과정인데요. 제가 이건 수업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고요. 결론만 얘기하면 이렇다라는 거죠. T3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T1 곱하기 T2 빼기 T1의 K, 즉 T2의 양을 여기다 곱해주면 됩니다. 엔탈피도 H1, H2 빼기 H1의 K를 곱하면 되고요. 절대 습도도요. X1 더하기 X2 빼기의 K, 즉 요거는요. 요 온도에 요 온도 빼기 차에 곱하기 K, 즉 요 엔탈피는요. 요 엔탈피 H1 더하기 H2 빼기 H1에 곱하기 K. 그 다음에 습도도요. 요 X3는요. X1 더하기 X2 빼기 X1에 곱하기 K를 하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여러분 시간 내서 그 예제 3-6 그 내용입니다. 한번 풀어서 실제로 되는지 습공기선도상에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의 저하고 현열비, 즉 온도, 전체 에너지의 온도를 높이는데 얼마나 에너지가 사용됐습니까? 열수분비, 열량과 수분의 양, 그래서 가습 방향으로 인해서 상태를 예측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습 방법에 의해서 순환 방법, 온수에 의한 방법, 증기에 의한 방법에 관해서 여러분하고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단순히 열을 가하지 않고 더운 것과 차가운 것을 섞는 방법에 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외울 건 없고요. 좀 이해만 하고 조금 그 대신 연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도 공기조화 변화 과정에서의 계산식에 관해서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했습니다. 고맙습니다.